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의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이나 하강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은퇴야말로 진정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 은퇴자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우리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실수들을 확실히 알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바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제 내 시간이니까 쉬고 싶은 만큼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좀먹는 첫 번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한 근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도 집이 편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했던 집콕 생활이 어느 순간 우리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1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패턴이 이후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반드시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꼭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산책을 한다든지 근처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는다든지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임원이었던 분도 계시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난 5호 회사 전 이사였어 또는 내가 그때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알아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전 직위나 역할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집착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탁구 동호회의 일원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되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는 자녀들의 삶은 물론 우리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들아, 이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 거야? 딸아, 은행 일 좀 봐줄래? 주말에는 꼭 우리 집에 와야 해. 라며 일상적인 일까지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자녀에게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독립성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들의 삶은 부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상적인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를 듣거나 은행 업무는 직접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되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실수는 건강관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쉬다가 시작해야지라며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져 작은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과 활동적인 휴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확률이 80%나 높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는 결코 미룰 수 없는 투자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걷기, 주 2회에서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처방전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더하면 금상첨화겠죠.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은퇴 생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피해야 할 실수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뭘. 실수하면 창피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70세에 시작한 수영으로 전국대회에 나간 할머니, 65세에 시작한 그림 그리기로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등 인생 이막에서 새로운 꿈을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라는 족쇄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오히려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젊은 시절 못다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꿈이신가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이자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기상 후 8시까지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시작하기,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하기, 점심에는 동네 친구들과 식사하기, 오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 등. 이렇게 하루에 큰 틀을 잡아두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거야? 집안일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등의 잔소리가 오가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고 저녁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공동의 취미를 즐기는 식으로 말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노년이 가능해집니다.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은퇴와 함께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흔히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과 형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진정한 친구 몇 명을 갖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합창단, 봉사단체 등 우리의 흥미와 가치관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이런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공통의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집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정 관리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한 지출조차 망설이거나 반대로 평생 모은 돈 써야지라며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것 모두 위험한 행동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소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드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입니다. 반면 자녀나 손주들을 위한 과도한 지출이나 충동적인 소비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비와 의료비를 위한 안전자금, 둘째는 취미와 여가를 위한 활동자금, 셋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자금입니다. 이렇게 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해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 상승이 심한 시기에는 더욱 세심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변동성 있는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의미 있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직업 경험이나 인생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하기,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소속감과 보람을 줍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지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단순히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만의 취미를 가지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때의 흥미로 시작했다가 금방 실증나는 활동보다는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더 오랫동안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예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서 텃밭 가꾸기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죠.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크고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을 돌보는 일은 책임감과 생활의 리듬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만 하다가 점차 사진 촬영, 동영상 편집, SNS 활용 등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지고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행과 문화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여행은 무리가 아닐까? 걱정을 하십니다. 이러한 걱정은 현명한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멀리 가거나 오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당일 여행부터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각 지역마다 시니어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도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상영회, 음악회, 전시회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일 낮 시간대에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 할인이나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행 동호회나 문화 관람 모임에 참여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손주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값진 인생 교훈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서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합니다. 손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리감입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최근의 관심사나 유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세대 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쁨을 유지하려 합니다. 놀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진정한 은퇴 후에 삶은 의미 있는 여유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단순함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닌 삶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신체와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건강관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라고 하면 병원 검진이나 약 복용만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숙면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엄격한 식단 관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되 가끔은 입맛대로 즐기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양 섭취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습관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정상화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말고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포함시키세요.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오전 시간에는 두뇌 활동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퍼즐 풀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낮잠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1시간 이상 길게 자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이 루틴이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평소와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루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성취감을 더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목표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은퇴야말로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단편소설 한 편 읽기, 일주일에 3번 공원 한 바퀴 걷기, 한 달 동안 매일 일기 쓰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더 나아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하기 같은 큰 목표보다는 우리 동네의 모든 카페 가보기, 집 근처 산책로 지도 만들기 같이 실현 가능하면서도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성취의 기쁨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는 사이인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하면서 어제 꾼 꿈 이야기, 새로 시작하고 싶은 취미에 대한 생각,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 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청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이나 판단을 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 놀랍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거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익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창가에 비치는 햇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손주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방적인 조언이나 훈계가 아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라는 말 대신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와 조언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빛 노후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